그래요. 2장 3절 Application of Linear System of Equation. 이 절에서는 앞에서 배운 선형 연립 방정식의 이제 응용 문제들을 다룹니다. 이 중에는 CT 문제, 전자회로, 또 교통망 문제, 또 프로덕션 문제 등 주위의 다양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 알제브라 시스템 카스를 이용하여 이런 연립 방정식을 푸는 예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립방정식을 이용한 CT 촬영. 그러니까 병원에서 CT를 촬영하여 환자들의 상태를 관찰하는데 이 CT는 X선을 체내에 통과시킨 후 X선의 양을 측정해서 각 신체 부위에서 흡수된 X선의 양을 계산하고 합성하여 신체 내부의 입체 영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다음과 같이 투사한 X선의 양을 10이라 하고 이때 추가되어 나온 X선의 양을 측정해 보니까 이쪽 파트에선 6, 이쪽 파트에선 0, 즉 뭔가 가로막는 게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이쪽 옆에서 찍은 거는 10을 통과시켰더니 여긴 4만큼이 투사되고 여기는 2만큼만 투사됐다고 한다면 이제 거기에 중간에 이제 걸러지는 그런 가로막고 있는 뼈라든지 또는 그런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런 셀들이 몸 안에 있다는 소리인데 이 측정된 양을 가지고 이 PQRS의 각 지점이 흡수한 그 X선 양을 계산해 보면 P와 S는 6, Q와 R은 8, 또 P와 Q는 4, S와 R은 10만큼을 각각 흡수하였으므로 이걸 수식으로 풀었으면 P 플러스 S는 6, Q 플러스 R은 8, P 플러스 Q는 4, S 플러스 R은 10 이와 같은 관계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연립방정식 식이 4개고 미지수가 4개인데 이거를 풀면은 P, Q, R, S가 각각 1, 3, 5, 5로 나오게를 구할 수 있고 그러면 각 부위가 흡수한 X선의 양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합성하면 이제 토모그래피 그 영상을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이제 이거는 단순한 간단한 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이 엑스레이를 보내는 것이 2개가 아니라 가로로 100개, 세로로 100개, 100군데에서 X선을 보낸다면은 그럼 미지수가 100개고 이제 미지수가 100 곱하기 100개고 그에 관련된 연립방정식이 투과된 빛들로부터 만들어질 거고 이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연립방정식을 풀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몸 안에 각 부분에서 흡수된 방사선의 양을 측정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좀 더 정밀한 영상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로 전기회로의 예를 보면은 전기회로에서 전류가 저항기를 통하여 흐르면 저항기의 양끝에서 전위는 서로 다르게 되는데 두 점 사이의 전위차를 두 점 사이의 전압강하라고 하며 보통 V라고 합니다. 전류 I의 흐름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기본 법칙이 성립하는데 첫째가 오음의 법칙, 다음에 키르키호프 법칙, 그 다음 키르키호프의 전압 법칙, 키르키호프의 전류 법칙, 이제 전압 법칙. 성립하는데 이 세 개의 그 법칙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모델에서 30V의 전지와 50V의 전기가 두 개의 5오음의 저항기, 한 개의 1오음의 저항기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회로를 생각해 보고 여기서 요건 저항이고 요거는 이제 전지는 여기는 흐르는 전기로 전지로 이해합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흐르는 전류 I1, I2, I3, I1은 이쪽으로, I2는 이쪽으로, I3는 이쪽으로 흐르는 요 전류들을 이제 보자 이거죠. 이런 전류가 흐르고 있는 회로도에서. 그러면 이 위에 법칙들로부터 세 가지 기본 법칙을 이용하면 세 전류 I1, I2, I3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I1으로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이 내려가는 전류 두 개 합과 같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닫힌 회로, 여기서 요 회로가 있고 요 회로가 있죠. AXYD와 XBCY라는 요 두 개의 폐회로로부터에 대해서 전압법칙과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1배 I1 플러스 5배 I3는 30이고
30 요거 1배 I1과 더하기 5배 I3는 30V가 되고 두 번째 요 방향이 이건 다르니까 I2 5배의 5배의 I2 마이너스 거꾸로 해서 이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5배의 I3 한 것이 50V가 되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바깥 회로로부터 이제 겉으로 한 바퀴 도는 회로로부터 1배의 I1 플러스 5배의 I2 해서 쓰는 전류가 30V, 50V가 되니까 그 합쳐서 0이 되겠죠. 그러면 요 주어진 이런 이 표로부터 이 회로로부터 얻어진 이런 관계식으로부터 연립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럼 이 연립방정식을 이 관계식을 다시 풀어 쓴 연립방정식을 첨가행렬로 만들어 놓고 가우스 소거법을 사용하면 요 첨가행렬의 REF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REF가 만들어지죠. 이 REF로부터 이제 여기 변수가 I1, I2, I3였으니까 I1, I2, I3에 대응한 이런 연립방정식 동치인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 셈이고, 즉 이것에 대응하는 연립방정식은 이거고, 이거의 해가 원래 연립방정식과 똑같은 해를 가지므로 이것으로부터 I3는 7분의 20인 걸 확인할 수 있고, I3를 대입하면 I2를 7분의 90으로 구할 수 있고, 7분의 20과 7분의 90을 첫 번째 식에 집어넣으면 I1은 7분의 110으로 구할 수 있어서 각 저항기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7분의 110A, 7분의 90A, 7분의 20A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학의 예를 보면은 화학 반응식에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다음 식을 화학 균형식으로 만들어라 이런 문제를 연립방정식을 이제 이용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지요. 여기는 그 X1배 이런 것들 더하기 X2배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 거냐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큼 있게 되냐면 X3개에 이만큼, X4개에 이만큼, 즉 산소와 수소들이 섞여서 산소, 수소, 탄소들이 이제 섞여서 이런 반응이 일어난 건데,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들어간 것과 나온 것이 똑같아야 되니까 몇 개가 들어가고, 몇 개의 산소가 들어가고, 몇 개의 수소가 들어가고, 몇 개의 탄소가 들어가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되는지를 본다면, 먼저 여기서는 이제 탄소만 본다면 여기서 보면 C가 여기 2개 있는 거고 여기는 C가 지금 하나 있는 거니까 2개 있는 C에 X1배 해준 것이 여기에 하나 있는 C에 X3배 해준 거랑 같아야 되고, 수소만 본다면 여기 지금 6개가 있는 거니까 X1에 그 6개 있는 수소에다가 X1배 해준 게 이쪽에는 지금 H가 2개 있는 거니까 이 2개 있는 H에다가 몇 배 해준 거냐면 X4배 해준 것이죠. 산소는 여기에 지금 2개가 있는 거를 X2배 해준 거니까, 왼 좌변은 우변에는 여기도 산소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는데 여기는 2배 있는 거에 X3, 1배 있는 거에 X4 해준 거. 그러니까 양쪽이 딱 이게 그 화학 균형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관계를 성립해야 된다는 소리죠. 이걸 옮겼으면 다음과 같이 옮겨 쓸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또 하나의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이 되니까 이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을 첨가 행렬을 만들어서 REF로 바꿔준 다음에 풀면은, 자, 여기 미지수가 미지수는 4개고 식은 3개인데, 이게 이제 1차 독립이, 리딩 베리어블이 3개가 되니까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가 생겨서, 이제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 베리어블 T라고 놓는다면, X4를 T라고 한다면, 그러면 X4로부터 X3를 구할 수 있고, X3와 X4로부터 X2를 구할 수 있고, X2, X3, X4로부터 X1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게 여기가 1, 1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냥 딱딱 프리 베리어블 T 말고는 2분의 3배, 또 마이너스 7분의 6배,
또 3분의 1배로 그냥 쉽게 떨어지죠. 이 마이너스 부호 있는 것은 t가 임의의 실수니까 플러스 1이건 플러스 t건 마이너스 t건 상관이 없으니까 부호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연립방정식으로부터 해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 이 식을 정확하게 쓰자면 2배 C2H2 플러스 7배 O2는 반응을 통해 화학 반응을 통해서 4CO2 플러스 6배 H2O로 바뀌어졌다는 화학 방정식을 의미한 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연립 방정식은 뭐 공학과 의학, 뭐 사회과학, 뭐 자연과학 다양한 분야에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키르히호프에 대해서 설명을 웹에서 볼 수 있도록 링크를 주었고 또 간단하게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천문학에서 이제 예인데 한 천문학자가 어떤 소행성의 궤도를 구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그는 태양을 원점으로 갖는 좌표 평면을 설정하였다. 축의 눈금 단위들은 천문학의 측정 단위가 사용된다. 행성은 타원형 궤도를 따라 운행한다. 이게 케플러의 제1법칙인데 타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ax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y 플러스 f 이퀄 제로로 쓰여지지요. 이 경우에 a를 1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b, c, d, e, f를 이제 결정할 수 있다면 그 행성의 궤도가 이제 완전히 결정되죠. 이 5개의 관측점이 필요하므로 여기 마크업을 좀 하면서 할까요? 이 타원형의 일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이 식에서 이제 미지수만 개수만 확정지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시간을 이제 오늘 또 며칠 후 또 그다음 며칠 후 이렇게 해서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위치를 몇 군데를 측량해 봅시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 천문학자가 5개의 관측점 정도가 있어야 그래야 전체 이 궤적을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적당한 몇 개를 이제 점을 관측합시다. 그래서 x가 8.025일 때 y는 8.310 또 이게 실제로 이건 데이터를 이제 관측한 거예요. 그래서 5개를 9.0292일 때 이제 좌표에서 보면 마이너스 2.267 이런 데이터들을 찾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점들이 바로 이 식을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구하는 이 식을. 자, 그러니까 이 x, y를 대입하면 이 식을 다 만족해야 되죠. 그럼 이 식에다가 그 x1, y1, x2, y2, 그래서 x5, y5를 대입하면 이렇게 5개의 방정식을 얻게 되죠. 그러면 미지수가 지금 5개 있고 a는 1이라 그랬으니까 미지수가 5개 있고 식이 5개인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 셈이 되죠. 그러니까 이 연립방정식은 이제 이런 건 이제 보시다시피 실제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사이즈도 크고 그리고 숫자도 딱딱 정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수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무리수도 있고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손으로 푸는 건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거 손으로 풀지 않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구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이 주소에 가서 자 지금 이 주소에 허용을 합시다. 그럼 이 주소에 떴죠. 그럼 이 주소에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지금 위에 보여주는 또 그대로 그 예입니다.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서 할까? 다양한 이제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예를 이게 아니지. 여기서 자 계속해서 웹 주소를 가져가서 여기서 띄어진 주소에서 행렬을 카피해서 그래서 다음 주소에서 프리워크시트 다음 주소에서 아까 계속 프리워크시트에 가서 그래서 행렬을 집어넣고
그러니까 먼저 데이터들을 쭉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연립방 정식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연립방 정식을 만들어 놓고 자,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면 다음과 같은 연립방 정식이 만들어진다면 이 주소를 클릭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그 똑같은 명령, 똑같은 행렬이 집어넣어주는 행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찾아서 내 홈페이지에 있는 내 matrix.skku.ac.kr에 이 홈페이지에서 Linear Algebra with Sage Interactive Index에서 요 워크시트로 들어가세요. 이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 놓은 주소인데 이건 싱글 셀 서버로 아무 데서나 돌아갑니다. 여기다가 그리고 설명법은 여기 쭉 나와 있고 이 페이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돌아가고 크롬에서도 돌아갑니다.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게 이제 명령어들도 카피해서 바로 갖다 놓고 쓸 수 있고 여기 있는 명령어를 바로 카피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아까 준 행렬을 주면 그 행렬을 실행시키면 그 행렬이 이제 인식이 됐죠. 그 행렬에다가 자, 이 행렬에 에칠론 폼을 구해야지 연립방 정식, 그러니까 아까 그 첨가 행렬에 이제 에칠론 폼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행렬에 에칠론 폼을 구해 봅시다. 그럼 에칠론 폼이 한 칸 더 바짝 붙여서 그러면 에칠론 폼이 딱 구해지죠. 이 얘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B는 이거고 C는 이거고 D는 이거고 F는 이거고 G는 이거란 소리죠. 숫자가. 즉 마이너스 0.2, 1,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47 이런 숫자들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걸 한번 책에서 다시 볼까요? 그러면 연립방 정식을 만들면 그게 이 행렬이 다음과 같이 연립방 정식을 만들어주고 그거에 에칠론 폼을 구하면 다음과 같이 에칠론 폼이 구해져서 A가 1일 때 B는 마이너스 0.2, C는 마이너스 1.17, 그 다음 D는 마이너스 6점 몇, 그 다음 E는 마이너스 3.6, F는 마이너스 40. 아까 본 숫자하고 정확히 일치되는 숫자들이 나오죠. 이걸 통해서 요 명령어들을 요거를 갖고 임플리시트 플로팅을 한번 해볼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그림을 여기 시트에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직접 인식해서 그림을 한번 직접 그려봅시다. 여기서 자 이건 이제 싱글셀 서버라 여러분 로그인 안 하고도 바로 그냥 돌아가게 되는데 이거를 실행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까 점을 5개만 실제로 찍었었죠. 관측했었죠. 그 전체에 대한 완전한 식을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타원방 정식을 구할 수 있었고 그걸 그림을 직접 그릴 수가 있었었죠. 이 데이터가 바뀌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바꿔주면 그거에 따라서 연립방 정식이 새로 만들어지고 그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그래서 다른 궤도들이 구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는 지금 점 5개만 갖고 했지만 뭐 훨씬 사이즈가 큰 다른 그런 내용들도 구할 수가 있었겠죠. 이 일을 처음에 누가 한 거라 그랬어요? 이게 가우스가 생각해낸 방법이고 케플러가 추측했던 그런 방법들이 결국은 이런 수학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것이 현실에서 확인되면서 이 연립방 정식들의 중요성들이 점점 강조됐던 거예요. 이 주소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연립방 정식을 이렇게 풀고 싶다 그러면 이 연립방 정식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갖다 놓고요. 그리고 그거를 런 시키면 변수가 x, y, g일 때 이퀘이션 1은 x 플러스 y 플러스 2g 이퀄 9고 두 번째는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3g가 1이고 세 번째는 3x 플러스 6y 마이너스 5g가 0일 때 이퀘이션 1, 2, 3를 x, y, g에 대해서 풀어라 그러면 x 이퀄 1, x 이퀄 2, x 이퀄 3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편리한 그런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차 결합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내적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C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다 놓고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실행을 한다 그러면 U란 벡터하고 Y란 벡터가 있죠. U란 벡터하고 U를 이렇게 정의하고 V를 이렇게 정의하고 그럼 실행을 하면 그럼 여기서 UV를 먼저 베리어블을 정의해 줘야 되겠구나. U를 유리수로 정의해주고 V를 정의해준 다음에 U 벡터를 정의해주고 1차 결합을 표시하면 닷 프로덕트를 하기 전에 X 그러니까 U를 정의해주고 V를 정의해준 다음에 2U-3V를 구해라 그러면 -1, -21 플러스 4로 이렇게 바뀌어지고 8 대신에 999를 이렇게 준다 그러면 그 벡터가 구해지겠죠. 그걸 빼고 이 두 개 U와 V의 닷 프로덕트를 구해라 그러면 이 UV의 U.V 이게 없어야 되는구나. U.V를 닷 프로덕트를 구하라 그러면 U하고 V의 닷 프로덕트 구해지죠. 이렇게 명령어들을 그냥 필요해서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고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도 바로 돌아가게끔 그렇게 만들어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오케이. 그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그러니까 이론에서 배운 데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연립방 정식을 이제 만들기만 한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간에 풀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그런 내용의 것들은 웬만한 사이즈는 한 20차 행렬 정도까지도 별 무리 없이 다룰 수 있도록 모든 도구를 만들어 놨으니까 충분히 활용해서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시험 문제도 그런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테스트할 것입니다. 다음은 어떤 도시 중심가의 지도이다.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동쪽, 서쪽, 북쪽에서 무슨 광장이 있었다고 할 때, 이제 각 거리가 이제 이런 도심이니까 각 거리가 일방통행이라 그러고, 표시된 각 숫자가 오후 3시 30분에 해당 거리에 진입하거나 벗어나는 자동차의 분당 평균 수를 나타낼 경우에, 교차로를 진입하는 자동차의 총수와 벗어나는 자동차의 총수가 같다고 가정하고 이때 동쪽 거리와 북쪽 거리의 교차로부터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y는 50 들어오는 차하고 나오는 차 그러니까 이쪽 x 들어온 차하고 y로 들어온 차가 이게 결국 이쪽으로 30대가 빠지고 이쪽으로 20대가 빠지니까 들어온 차도 50이어야 되고 또 이렇게 20대가 들어와서 이 X와 W로 나눠져야 되고, W로 들어온 차가, 요 G하고 30하고 20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이 G로, G하고 W로 들어온 차가 이제 50대여야 되고 하는 이 표로부터의 관계식으로 다음과 같은 셋 오브 리니어 이퀘이션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연립방 정식을 만들면 AX 이퀄 B라는 이런 미지수가 X, Y, G, W인 그런 연립방 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이것을 가우스 소거법을 통해서 REF를 구하고 나면은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하는 우리가 관계식을 얻게 되죠. 그 해들을 구하면 여기서 보다시피 이게 리딩 계수가 3개고 따라서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가 생기니까 프리 베리어블 오메가에 대해서 x, y, g, w에 대해서 프리 베리어블 t라고 놓으면 그러면 t는 t의 그 숫자가 20대를 넘어서지는 않으니까 그런 조건 하에서 x는 y는 이렇고 g는 이렇고 w는 이래야 된다. 즉 이런 교통량이, 요 사이의 교통량들이 이제, 있었으므로 무리 없이 다, 교통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렇게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연립방 정식이 또 어디에 이용되냐면 이 커브 피팅에 이용이 됩니다. 커브 피팅에. 커브 피팅 예를 보면 한 점이 있고 이 두 점이 있으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네, 방정식. 점은 2개고 폴리노미알, 디그리가 1은 폴리노미알인
을 구하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이제 구해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준 겁니다. 세점, 즉 이렇게 세 점을 지나는 2차식, 세 점을 지나는 2차식의 다항식을 실제로 구해서 이제 다항식을 구한 겁니다. 4점을 지나는 3차식, 5점을 지나는 4차의 폴리노미알, 6점을 지나는 5차식 다항식, 뭐 이런 식으로. 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거는 우리가 만든 자바 도구로 만든 건데, 이게 바로 연립방정, 아까와 같이 점들을 주고 그 점들을 지나는 이제 폴리노미알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그걸 구해갖고 그림을 직접 그려주는 과정이 한꺼번에 구현된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연립방정식, 즉 주어진 점을 지나는 다항식을 구하는 문제가 인터폴레이션 문제인데, 그 인터폴레이션 문제를 구할 때 반델몬트 행렬과 가우스 소고법이 이용됩니다. 이제 이따가 반델몬트 행렬, 디터미넌트를 배우면서 반델몬트 행렬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그 디터미넌트가 어떻게 구하는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만든 것이 이제 이 커브 피팅 자바 툴입니다. 자, 자바 애플렛을,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봐왔던 그런 뭐 이게 행렬, 이게 행이 뭐 예를 들어 3바이 뭐 예지 행렬, 그러니까 임의의 5바이오 행렬을 만들면 이 5바이오 행렬에 여기가 숫자를 바꿔주면 1이 아니라 뭐 333이다 그러면 그 행렬에 가우스호법을 취하면 이런 행렬에 이제 이런 보면 알겠지만 컨트롤 O, 컨트롤 C 해서 여기에 메모장을 한번 띄워볼까요? 프로그램에서 기본 보조 프로그램 어디 있어요? 액세서리 메모장 노트패드, 여기 보면 컨트롤 V 하면, 자, 아까는 임의의 행렬 하나 5차 행렬을 계산해서 그것의 숫자를 333으로 바꿔주고 REF를 구했죠. 쭉 구하면 결국 이제 이거 그 5차 행렬인데 프리 베리어블이 하나고 이렇게 이제 무수히 많은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G를 프리 베리어블 하나 주고 이거는 실질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네요. 이쪽이 다 0이고 이쪽은 0이 아니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식으로 어쨌든 이런 다양한 그런 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자, 다음과 같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연립방정식, 이건 어그먼트 매트릭스를 구하면 이런 연립방정식인 경우, 이게 이제 어그먼트 매트릭스라고 한다면 G는 3분의 5고 이걸 이용해서 Y를 구하고 Y하고 G를 집어넣어서 X를 구하고 하는 식으로 구할 수가 있죠. 어쨌든 계산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숫자가 이게 아니라 뭐 337이다 뭐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런 행렬의 가우스호법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쭉 구할 수가 있는 셈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던 것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세이지로 보여준 것은 이것들은 틀이 딱 잡혀 있어서 뭐 식참은, 그러니까 사이즈가 더 커지면 이게 이 화면에 안 보이니까 제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보여준 세이지 툴은 이게 이 제한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쭉 명령을 주기만 하면 그것이 50차건 100차건 다 가능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차이입니다. 어쨌든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실제 문제가 주어진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뭐 실습할 수 있도록 여기 다양한 주소들을 주었으니까 활용해서 해 보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반델몬트 행렬과 인터폴레이션 문제인데, 이제 중간고사에서는 시험 문제 꼭 낼 텐데, 이게 요 x1, y1, x2, y2, xn, yn이라는 n개의 점을 통과하는 그런 n-1차의 폴리노미알을 구하는 거예요. 그 폴리노미알 구하면은 바로 이런 딱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져요. 아까 본 연립방정식하고 비슷하죠? 그죠? 타원 만들 때랑 비슷하죠? 여기서 요 A0부터 AN-1까지 요 개수를 요 행렬의 역행렬만 구하면 곱해져서 구할 수가 있죠. 요것만 구하면 A1 플러스 A1X 플러스 A2X제곱 플러스 AN-1 곱하기 XN-1승 이퀄 Y라는
폴리노미알이 바로 요 n개의 점 xi, yi를 통과하는 n-1차의 폴리노미알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뒤에 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그런 내용을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연습 문제로 다양하게 뭐 다음 일방 통행로의 교통량을 표시한 경우에 이제 그 관계식으로부터 식을 만들어내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또 연립방정식만 작성하라 그랬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도 이 계산하는 과정은 과제로 제출하라 그러지 시험 시간에 답을 구하라 그럴 필요는 없는 거는 여러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 포뮬레이션, 즉 매스메티컬 모델링 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요구할 것입니다. 키르키호프의 전류 법칙을 이용해서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라. 이 주어진 모델로부터. 그리고 그 외에 토론과 발견 문제에서 이렇게 언더디터마인드 문제, 오버디터마인드 문제, 즉 연립 방정식이 딱 유일한 해를 갖기도 하지만 무수히 많은 해를 갖기도 하고, 그리고 해를 갖지 않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한 좀 더 일반적인 그런 설명으로, 이제 언더디터마인드, 오버디터마인드,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에 대한 그런 설명들을 제시했고요. 그 외에 다양한 읽을 거리들을 제시했습니다. 자, 여기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이 2장 단원 복습인데, 2장에 이제 보시면 true, false 문제로, 그러니까 2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웠던 선형 연립방정식, 가우스 소거법, 가우스 졸단 소거법,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응용에 대한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옳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을 제시했고, 이 프로젝트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커브 피팅 문제입니다. 라그란지 인터폴레이션 문제입니다. 즉 n개의 점을 지나는 이런 폴리노미알을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연립 방정식을 구하는, 이 다항식을 구하는 건데, 이 다항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다항식은 이 점들을 다 지나므로 x1, x0, y0를 만족하고 x1, y1을 만족하고 xn-1, yn-를 만족하니까 이 식을 다 만족해야 되고,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그 첨가 행렬이 다음과 같이 존재하고, 이 첨가 행렬을 가우스-소거법을 이용해서 만약 푼다 그러면 괴수들을 구할 수가 있다. 그죠? 그 작은 사이즈의 예로 4차, 4개의 점을 지나는 3차 폴리노미알을 구하는 연습 문제를 제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면 될 것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프로젝트 문제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런 문제들을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계산 문제들은 계산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어들을 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카피해서 실제로 돌리면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주어진 스토리 문제를 리니어 시스템 오브 이퀘이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푸는 것은 작은 사이즈 문제는 손으로 풀고 큰 사이즈 문제는 도구를 이용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2장이 이제 끝나게 되겠죠. 내가 만든 수학자 카드의 2장 넘버 2가 그 경선징이라는 수학자에 대한 얘기인데, 그걸 마지막으로 2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상 2장에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